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이프로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고 모모의 책장 대표 원장인 최성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시간 남짓 되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독서 논술 교육에 대해서 또 최근에 입시 제도의 큰 변화, 교육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한번 같이 헤아려 보면서 앞으로 논술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화두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IB 제도의 도입, 또 고교 학점제,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독서 논술 교육의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논술 교육을 해왔는데 그 논술 수업의 내용,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모모의 책장 수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먼저는 독서 논술 교육의 수업의 특징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이런 교육계의 현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논술 교육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수능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흐름을 오늘 좀 한눈에 깰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성호이고요. 저는 2009년부터 대치동에서 입시 논술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대치동에서 많은 학생들을 좀 만나왔는데 그러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논술 비롯해서 입시에 대한 문제 혹은 교육 일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폭넓게 학부모님들과 서로 소통하며 또 여러 가지 수업의 형태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구독자분들과 또 서로 소통하는 재미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모모의 책장이라고 하는 온라인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시작 중에 있는데 한 반년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이따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브릿지 교육 컨설팅이라고 우리 흔히 아시는 대치동 입시 컨설팅 아시죠? 저희 입시 컨설팅에 한 6분 정도의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초등 논술 혹은 중등 논술의 특정 시기에 국한되기보다는 교육부터 입시 전반에 대한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의 차별점이고 또 저희가 설명하거나 진행하는 독서 논술 수업에도 녹아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 답을 해드리면 에이프로하고 모모의 책장, 독서 논술 교육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일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프로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프로라는 학원은 2014년부터 대치동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독서 논술 전문 학원이었는데 최근에는 국어라든지 아니면 공부법 클리닉 아니면 다양한 과목들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전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니즈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수업에 기본적인 철학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는 고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고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고전을 읽히거나 아니면 어떻게 고전 교육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학생들과 고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책들이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이죠.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 그 책들을 수업 때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저희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정독인데요. 속독이라든지 다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텍스트들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독해 훈련을 하는 것이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사에 있어서 자기가 읽고 이해한 것들을 올바로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게 저희 수업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막상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이란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걸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독, 질문, 그리고 고전 이 세 가지 꼭지, 이 키워드를 저희는 추구하려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키워드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수업의 원리 속에 이 키워드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정독이 5가지 방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적 독해, 분석적 독해, 추론적 독해, 그리고 적용적 독해, 비판적 독해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정독의 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해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적 독해인데요. 예를 들면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은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 그대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적 독해입니다. 분석적 독해는 잠깐 멈춰서서 흐름대로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어떠한 특정한 장면을 세밀하게 깊이 따져보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주인공의 행동과 또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의 친구의 행동을 서로 비교해 본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들어가야 되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석적 독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추론적 독해인데요. 이것은 전후의 맥락 중 책에서 혹은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내용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그 과거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짐작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추론적 독해도 정독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요인은 보통 저희가 독해력 할 때 생각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2가지 독해의 성격을 추가해서 학생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적 독해는 주인공의 상황이나 글의 내용, 그 어떤 시점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왜 독해에 포함될 수 있냐면 이 학생들이 적용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학생들 많이 좋아하는 뭐 해리포터 아니면 뭐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아니면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런 이야기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내용들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너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주인공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역지사지 해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능력이 탁월한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상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독해한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저희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비판적 독해를 생각하는데요. 왜 마지막에 뒀냐면 저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토론의 과정에서도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자기가 반박하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다양하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은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한 가지 점검하면서 학생들의 독해 과정을 돕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정으로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단계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중고학년들, 3학년부터 6학년들까지는 사실 이 과정을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 독해부터 비판적 독해까지의 과정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수업
학년과 또 아니면 수업 상황에 맞게 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들은 조금 문제의식이 다르죠. 정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바르게 읽고, 예를 들면은 띄어 읽고, 끊어 읽고, 소리내어 읽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읽기는 맥락과 상관없이 다양한 생각들을, 사실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내러티브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읽기 과정들을 수업 내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읽기는 정독의 뭐 분석이나 추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유에 맞게 제시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읽기를 세분화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고학년들의 경우에는 사실적인 독해나 분석적인 독해, 추론적인 독해, 그리고 적용적인 독해부터 비판적 독해까지 정독의 5단계를 각각의 학년과 교환의 수준에 맞게 차별화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봤는데요. 정독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업의 교환에 적용될 수 있을지 다음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키워드는 바로 이 질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정독을 하면 독해력이 향상됩니다. 또 독해력이 향상될수록 정독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정독과 독해력은 선순환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독과 독해력이 그러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원동력은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고는 있어요. 근데 과연 제대로 읽었을까? 깊이 읽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때는 단순하게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만을 던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오는지,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 혹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확인형 질문이 아니라 정독한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의 독해력이 향상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독해력이 향상된 친구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책을 정독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독 그리고 질문이 함께 작용해야 되는 과정이죠.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 5가지 독해의 원리가 바로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적 질문, 분석적 질문, 추론적 질문, 적용적 질문, 비판적 질문, 이렇게 책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정독의 과정을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로 바꾸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던져봄으로써 이 정독 과정이 구체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의 수업 교환들은 바로 이러한 정독에 기반한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포인트는 바로 고전의 키워드인데요. 고전 부분은 사실 저희가 1년 내내 읽기보다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읽게 됩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에이프로 아카데미 혹은 모모의 책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1년 중에 있는 독서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2분기 때는 이제 문학을 주로 보기 때문에 2분기에는 비문학에 해당하는 과학도서와 사회도서를 읽게 됩니다. 2분기 때 3월부터 5월까지는 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학교 생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비문학 텍스트를 읽는 기간이다. 그게 이제 3개월 이후 2분기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3분기 때 문학분기, 바로 지금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를 저희가 이제 문학분기로 보내는데요. 이 문학분기 동안에는 학생들과 이제 다양한 이제 한국 문학 작품 그리고 세계 문학 작품을 읽게 되는데 우선 저희가 한국 문학 작품,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중요한 한국 문학 작품을 저희는 편집해서 읽지 않고 작품 전체로 함께 포괄해서 읽는데요. 그 교육을 할 때는 이 3분기 6월부터 8월까지 모아서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읽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시기입니다. 4학년 이전 시기에는 사실 한국 문학 작품 외에도 조금 더 트렌디한
뭐 뉴베리 수상작 같은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학생들과 읽으면서 읽기에 재미를 돋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 문학. 자, 그러면 비문학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분기 9월부터 11월까지 4분기에는 역사와 문화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저희가 반복해서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과정들을 학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며 1년에 한 번씩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기초를 놓고, 또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철학과 경제, 문화사 등을 학습하는 수준으로 계속 독서의 수준을 올려가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특징이 특히나 교재 중심의 수업이기보다는 책 중심의 수업이다. 그래서 저희 독서 커리큘럼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전을 강조하고 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분기별 평가표예요. 저희가 분기별 평가표는 이 한 분기, 앞에서 보셨던 이 교육의 한 분기가 마칠 때마다 학생들의 역량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드립니다. 사실 논술 교육이나 독서 교육의 경우에는 좀 객관적으로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분기가 한번 맞춰질 때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는 이 리포트를 하나씩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 보면은 뭐 독해력, 사고력, 서술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이 각각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개인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학생들이 약점은 없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런 기본적인 교육 원리가 모모의 책장이라고 하는 온라인 독서논술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모모의 책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디자인이고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그 혹시 모모라는 책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인데, 저희가 그 모모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또 모모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업이나 저희 선생님들은 그 모모처럼 누군가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되자라는 뜻으로 모모의 책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대치동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논술 수업을 작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닥쳐오고 나서 대치동을 비롯해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독서 논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게 참 낯선 일이기도 했지만, 지난 1년간의 여러 선생님들과의 연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의 어떤 시행들을 통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바로 1대1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면 사실 학생들이 집중하기가 어렵죠.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가 중요하다고 보면은 시간의 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교육이 아직은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 또한 녹록지가 않죠. 저희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발견했던 건 대치동이나 강남 쪽에 있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 듣기 어려워하지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그럴 수 있겠다. 꼭 대치동에 거주하지 않는, 강남 지역에 있지 않은 학생들도 수준 높은 독서논술 교육을 경험하고 싶을 때 어쩌면 거리의 문제 때문에 늘 오지 못했었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러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게 이 모모의 책장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재미있게도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신청해주고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떤 공간이나 거리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편하게,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길에 시간 쏟지 않고 집에서 오롯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학습, 개인형 맞춤 학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모의 책장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수업 진행 방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선 전체 풀셋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베이직 수업과 프리미엄 수업에 따라서 30분, 1시간 수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진 않지만 프리미엄 수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독을 하게 되는데, 정독의 과정은 학생들이 집에서 해오게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은 집에서 먼저 책을 한번 읽고 선생님과 그 정독 내용을 점검하게 됩니다.
수업은 질문과 주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먼저 수업을 시작하는 첫 10분 정도는 지난 시간에 썼던 글쓰기에 대한 점검, 또 학생이 이번 주에 읽어온 책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마음을 일단 여는 1단계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책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된 교환과 선생님이 준비한 질문, 또 때로는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서로 상호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 토론하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책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단계가 있는데요. 글쓰기는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 모두 하는 것은 아니고 글쓰기의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텝 질문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하나하나 글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사실은 글쓰기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글 쓰는 걸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쓰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쓰는 행위 이전에 내가 뭘 써야 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부분들을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글 쓸지 계획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글 쓸 때 훨씬 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1:1 첨삭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쓴 글을 온라인에 카페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다시 그것을 대면 첨삭하게 되죠. 그리고 매 시간 저희가 상담 문자를 보내드려요. 수업을 1시간 진행하고 나면 어떤 내용들 학생들과 수업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좋았는지에 대한 걸 선생님들이 긴밀하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선생님과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최대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업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독서논술 프로그램의 그래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어떤 수업이 좋은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이직 수업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읽기 위주의 점검 수업입니다.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로 1학년, 2학년 같이 좀 저학년들 중에서 아직은 쓰기 훈련이 좀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읽기 위주의 토론, 그래서 책 읽기에 대한 재미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수업이다. 그리고 책을 꼼꼼하게 잘 읽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들 중에서도 아직은 읽기 훈련이 좀 돼 있지 않아서 혼자 내용 이해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 등은 좀 기초적인 과정들을 돋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1시간 되는 수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글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수업했던 내용의 결과물들을 산출하죠. 그래서 실제로 고학년이 될수록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1시간 수업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하죠. 읽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학생도 있고 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학생도 있고 창의적인 사고나 토론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수업 때 많이 다루길 원하시는지 그 니즈를 저희가 파악한 뒤에 실제 수업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